절대음감, 상대음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거구나.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절대음감, 상대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음감이신가요? 상대음감이신가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작위 3개의 음을 쳐볼 건데 이 음이 어떤 음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맞히셨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방금 이 3개의 음을 다 맞추신 분들은 절대음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혹시 어떻게 들리시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시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신 분들은 상대음감입니다. 정답은 미플랫 파. E 플랫 키의 메이저 스케일이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 추가 테스트는 쿠키 영상으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음감은 좋은 거고 상대음감은 나쁜 걸까요?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요. 절대음감은 특정 음을 연주했을 때 한 번에 바로 어떤 음인지 아는 것이 절대음감인데요. 처음에 제가 테스트했던 것처럼 특정 음 3개를 연주했을 때 나는 바로 들리더라 라고 하면 아, 나는 절대음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음감이 음악적 능력과 정말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절대음감은 어린 시절 음악적 경험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연구에서는 6세, 특히 3세에서 5세 사이에 음악적 교육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음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음감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 음정이 있었을 때 그 음을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음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제가 앞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친 후에 한번 음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어떤 기준 음정을 들려드린 후에 맞힐 수 있는 것을 상대음감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절대음감이 아닌 상대음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의 장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음감의 장점,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음악을 듣고서 이게 어떤 키인지 어떤 멜로디인지 한 번에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코드를 썼는지 그냥 이어폰으로 듣기만 해도 코드가 술술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절대음감을 가진 친구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이 그냥 들리기 때문에 악보를 그리지 않아도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음감의 장점은 음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확실히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절대음감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었지만 이 절대음감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굉장히 많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후천적으로 절대음감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음감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피치가 아주 조금만 나가도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게 보통 기타 튜닝을 할 때나 우쿨렐레 튜닝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튜닝이 좀 덜 된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렇게 들었을 땐 아마 절대음감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쳐볼게요. 불편하셨나요? 저는 상대음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 기타를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이런 스케일은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아니더라도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은 피치가 아주 조금만 나가도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절대음감의 단점은요.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음감이기 때문에 어떤 키이든 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는데요. 절대음감을 가진 분들은 이게 아까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리는 게 아니라 미플랫, 파, 솔, 라플랫, 시플랫, 도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노래를 들었을 때 이 특정 음들이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 음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이 특정 음에 하나 꽂히면은 이것만 들리고 또 요거 들리고 막 요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음감의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상대음감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음감의 장점, 절대음감의 단점이 상대음감의 장점이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곡을 들었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음정에 꽂히는 게 아니라 이런 음악의 구조에 조금 더 조화롭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요. 제가 상대음감이고 절대음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청음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도 연습을 하면 상대음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음감을 가지신 분들만큼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대음감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많이 듣고 연습을 더 하다 보니까 내가 연습한 만큼 발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뭐 절대음감 가지신 분들이 연습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음감의 단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 연습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 상대음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음감 연습, 청음 연습, 시창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음정을 구분해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음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 이런 거구나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중요한 거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음감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충분히 노력해서 연습을 한다면 음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절대음감 가지면 좋죠. 좋은데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가진 거에서 최대한 노력하면 좋은 음악을 열심히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면 청음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는 정확한 피치에, 정확한 음정에 계속 노출이 되고 내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음감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기 연주가 사실 조금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확실히 음감 연습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 연습인데요. 바로 청음, 시중에는 청음 책도 팔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예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맞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음감에서도 점점 발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기준 음정만 주면은 어느 정도 좀 들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음 연습을 해서 음감을 키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순하게 음악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많이 연주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음감을 기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절대음감, 상대음감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감을 가지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절대음감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듣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 화음입니다. 맞춰보세요. 세 개 화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맞히셨다고요? 4개 화음 가보겠습니다.